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건요,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는요, 동사의 의미를 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인 미래, will, 그리고 be going to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시면요, 조동사 앞으로 걱정할 일 없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조동사는요, 어떤 미래나 능력이나 추측이나 의무 같은 그런 느낌들을 더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I swim. 영어 문장의 첫 시작은 주어 동사인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나는 평소에 수영을 해. 나는 수영을 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어. 수영을 할 거야. 수영을 반드시 해야만 해. 등등으로 느낌을 더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will을 더해줘서 I will swim 이라고 한다면 나는 앞으로 미래에 수영을 할 거다 가 되고요. I can swim. 이거는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라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동사를 사용해서 이 다양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섹터로 나눠서 이것만 연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조동사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스럽다라고 할 일은 없을 거예요. 딱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형태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주어에다가 동사 원형이 원래 형태죠. 그 사이에 이 조동사를 덧붙여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I와 swim 사이에 다양한 조동사를 넣어줬었죠.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사의 원형을 쓰지 않고 변형된 형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에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그냥 원래 그 형태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등등의 느낌이 더해지는 거죠. 이 기본 형태를 헷갈리지 않게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연습해서 나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았는데 형태가 그대로 나오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문장을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부정문과 의문문은요, 이 비동사와 만드는 방법이 같습니다. 비동사 할 때도 I am 다음에 not을 붙였죠. 비동사 다음 not.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 다음 not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어볼 때도 are you 라고 주어 동사 바꿔줬죠. 조동사도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보면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보면 I can't swim. 나는 수영을 못해요. 이렇게 사이에 can 다음에 not을 붙여줬고요. 그리고 can you swim?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면서 의문문을 만들어줬죠.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뭐 평서문 연습하실 때 비슷한 형식으로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를 배웠으면 난 수영을 할 수 없어? 너 수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예문을 같이 만들어 보면 다 같이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비동사를 열심히 한 분들이라면 요거 익숙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동사 공부하면서 또 비동사도 복습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할 건요. 미래에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will과 be going to인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조동사를 배워볼 건데 그거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ed를 붙여서 뭐뭐 했어를 배우게 됐고요. 나 평상시에 늘 뭐뭐해 라는 현재 느낌을 주기도 했는데요. 자, 하나 더 남았죠. 바로 미래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거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will과 be going to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나중에 뭐 영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뭔가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뭐 대학교에 가서 그들과 싸우거나 뭐 진짜 싸운다는 거 아니겠죠? 지식으로 싸우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잘 사용해도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먼저 will을 배워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나 앞으로 뭐 할 거야 라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일단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will이 가장 먼저 나오시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요거는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 순간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I will be back. 유명한 명대사 있죠. 요렇게 나 돌아올게. 터미네이터. 저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순간에 내가 앞으로 돌아올 거라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혹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영어지만 한국어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 질문 Will you marry me? 이게 있죠.
네, will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할래라는 어떤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의지, 뭐 갑자기 계획을 세웠다거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늘 생각하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들어서 I think I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내 생각에는 일찍 자야 될 것 같아 오늘. 이런 식으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나온 그런 미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뒤에 거 제가 앞에 또 말씀드릴 거인데 그걸 까먹더라도 다 기억이 안 나고 미래 두세 가지 있던 것 같은데 뭐였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will 쓰시면 됩니다. 뭐 좀 구분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말하는 거니까 헷갈리면 will 요걸 기본빵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be going to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be going to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미리 계획이나 결심을 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징조가 보이는 일에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얘기할 때 갑자기 나 그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뭔가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계획이나 결심을 할 때는 이 be going to입니다. 여기 볼까요? It i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여기서 it is going to를 사용하면서 어떤 징조가 보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쭉 있거나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프면 목이 아프면 내가 내일 비가 오던데, 이렇게 내가 뭔가의 징조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it will이 아니라 it is going to, 그 다음에 rain을 사용하는 거죠. It i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올 거야. 네, 제가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징조가 있나 보다라고 예측할 겁니다. 그래서 결심이나 계획이나 징조가 있을 때는 will 말고 be going to를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will 말고 이 비중을 조금 더 넓혀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be 플러스 ing의 미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will과 be going to만으로도 웬만한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욕심이 생긴다면 이 표현도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확정된 미래의 느낌이다. 이 한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물어볼 때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뭐 할 거야? 내일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보고 있죠. 이때 사용한 게 바로 be 플러스 ing 미래입니다. I'm going to the concert tomorrow 라고 한다면 그냥 I will이나 I'm going to를 사용한 것보다 좀 더 확정된 느낌인 거죠. 얘가 표를 사놨고 확실하게 갈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과 모양이 같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뒤에는 tomorrow, this afternoon 등과 같은 미래 표현이 함께 등장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 해주고요. 이 상황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콘서트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갈 것인지 그 맥락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will, be going to, be 플러스 ing를 사용한 미래, 요거 이론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문장을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1시간 후에 전화할게요. 갑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1시간 후에 전화할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영어로는 주어 동사, 이 뒤에 다 까먹더라도 주어 동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까지 가면 되죠? I will call. 정말 뒤에 전화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I will까지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I will. 그럼 일단 우리가 배운 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고민하는 거죠.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민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고 있다가 이거 안 됩니다. I will call you.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call을 사용해서 전화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I w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의미 단위겠죠? 다시 해볼게요. I will call you. 야, 내가 전화할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친구 만나고 헤어질 때, 야, 전화할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I will call you. 자, 근데 추가 느낌을 더하는데 여기서 뭐가 등장했죠? In an hour. In an hour. 자, 여기서 on hour. on hour을 사용해서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on hour은 말 그대로 1시간입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in이 붙었습니다.
이는 어디 안에 있는 느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 표현과 함께 사용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후가 됩니다. 그래서 in an hour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후에 전화할게 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I will call you in an hour. 의미단위 두 개죠. I will call you in an hour.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덩어리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I will call you in an hour. 좋았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음에 들 거예요 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들 거야. 마음에 들다라는 말은 우리가 동사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You will love it. love를 사용했죠? 보통 like를 사용하는데 like가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좋아하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다도 함께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마음에 들다라고 하면 이게 괜히 잘 안 떠오르는데 좋아하다 우리가 딱 연결되죠? 한꺼번에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you will like it. 너 그거 좋아할 거야. 근데 이 좋아하다보다 이 사랑하다가 좀 더 느낌이 강하지 않나요? 여기서도 you will love it. 너 그거 진짜 좋아할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You will love it. 너 그 진짜 좋아할 거야. like it이랑 바꿔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선물 같은 거 주면 앞으로 뭐 1분 후, 5분 후 이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좋아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you will까지가 일단 나오면 되는 거죠. 선물 가져왔습니다. 너 이거 좋아할 거다. You will love i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은 집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집에 있을 겁니다. 너 내일 어디 있을 거야? 내일? 집에 있을 건데? 딱 요 느낌이에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I will stay home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 그냥 I will stay home이 아니고요. I will be at home.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여러분이 딱 얘기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나도 정답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be를 비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에 있다. 나는 집이라는 공간에 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뭐 비슷한 의미로 stay를 사용하면 머무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호텔이나 집 같은 장소에 쭉 머무르는 거. 그거를 stay라고 할 수 있는데 I will stay home. 뭐가 되죠? 나는 집에서 머무를 거야. 있을 거야 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너무 직역하지 말고 이 상황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I will이 등장했죠. 이 will을 사용하면서 계속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를 계속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 will stay home.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냥 미래를 나타낼 수 있지만 미래도 다양하잖아요. 뭐 5분 후도 미래고요. 내일도 미래고 내년도 미래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다면 끝에 우리가 문장 다 만들고 맨 끝에 시간 정보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tomorrow, 내일이라고 하고 있죠. I will stay home tomorrow. 다 같이 해볼까요? I will stay home tomorrow. 덩어리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와 함께 가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힌트 드릴게요.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실래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Will you go with us?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will you를 사용해서 너 뭐뭐 할래?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가다라고 했으니까 go가 등장했고요. Will you go? 나랑 같이 갈래가 아니고 with us. 우리랑 같이 갈래. 여기 뒤에 me를 붙이면 나랑 같이 갈래가 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되겠죠. 이럴 때는 with u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Will you go with us? 우리랑 함께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상대방에게 뭐뭐 할래? 라고 물어볼 때는요. Will you? Will you?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할 의지가 있는지 조금 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can you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게 아니고 뭔가 좀 의지 부분을 가깝다면 Will you go with us?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 일단 처음에 이 초보자분들이라면 일단 두 개 다 섞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기차로 가실 건가요? 라고 묻고 있죠. 앞으로 가실 건가요?니까 이것도 비슷한 형태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차로 가다라는 표현만 더해 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정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Will you go by train?
자, 앞에서는 with us, 우리랑 같이 가다란 정보를 더했다면 이번에는 by train이 등장했는데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by를 사용할 수 있어요. by train. 그럼 버스 타고는 뭐죠? by bus. 그럼 지하철 타고 by subwa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교통수단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will go to work by train. 이건 뭐죠? 나 일하러 갈 건데 기차 타고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을 끝에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이 표현 외워주신다면 끝에 간단히 붙여서 교통수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ll you go by train? 네, 기차라는 이런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갈 건가요? 라고 묻고 있죠.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너 어떻게 갈 거야? Will you go by train? 너 기차 타고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 교통수단을 얼마든지 바꿔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들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머릿속에는 영어가 이렇게 Will you go by taxi? 뿌듯해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이렇게 영어를 뱉으면 좋겠지만 막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나 배웠던 거 한번 얘기해보고 뿌듯해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아기를 가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과거 아니죠? 현재 아니죠? 앞으로 미래에 아기를 가질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I'm going to have a baby.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보셨겠죠? 뭐가 바뀌었죠? will에서 be going to로 바뀌었네요. 그럼 뭐지? 어떤 느낌 차이가 있죠? 그렇죠. 갑자기 나 애기 가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나 애기 가져야겠다. 애기를 가져야겠다. 라고 뭔가 결심이나 계획 정도를 세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러면 I'm going to have a baby.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느낌 차이 보면 I will have a baby. 이 느낌이랑 I'm going to have a baby. 요 정도 뭔가 결심이나 이 뭔가 징조가 있는 이런 느낌이 확 오시나요? 네, 그런 느낌을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I'm going to have a baby.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going to have a baby.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 느낌 계속 가져가 볼게요. 네, 앞으로 계속 말하는 건요. 사실은 이제 한국말로 좀 설명하기 조금 길어지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7번, 8번 계속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하거나 계획이 있거나 징조가 있는 그 미래를 사용할게요. 자, 그럼 이거는 뭐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I'm going to. 여기까지는 일단 가져가는 겁니다. 맨 앞에 그녀에게라고 등장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지만 문장의 가장 앞에 등장했다고 해서 주어가 아니고요. 이 문장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I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I'm going to.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주어가 착 찾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문장을 많이 듣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I'm going to. 자, 그 다음에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까 ask her out. ask out. 이게 뭔가 데이트 신청을 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대상, 철수, 영희, 마이크, 제니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여성분이라고 해서 her를 붙여줘서 ask her out. ask는 입을 양쪽으로 쭉 째주시면 돼요. ask. 사과는 apple. 네, 뭔가 요청하다 ask. ask her out. ask her out. 그럼 데이트 신청을 하다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야겠다. I'm going to ask her out. 이 결심이 느껴지는 그런 미래의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느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아니고요. 주어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I'm going to가 아닌 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자, 그 다음에 늦다라는 말은 late인데요.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이건 비동사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I'm late, she's late, are you late? 이렇게 사용하죠. 뭔가 늦은 상태, 그걸 말한 거니까 be late. 참고로 이 be going to 다음에는요. am, are, is가 등장할 수 없고요. 원래 모습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런 것도 뭐 이론으로 배우기보다는 나중에 문장 많이 접하다 보면 we are going to are late라고 하면 뭔가 되게 이상한데? 왜냐하면 이런 문장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막 이론을 열심히 외우면 나중에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네, 내가 많이 본 문장, 많이 따라한 문장을 하다 보면 정확성도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을 겁니다. We are going to be late. We are going to be late. 우리 늦을 거야. 왜냐하면 딱 시간 보니까 뭔가 징조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늦을 징조. 지금 10분 남았는데 가는 데만 15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늦겠죠? 그럴 때 우리가 We are going to be late. 이런 문장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엔요. 내일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징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허리가 아프든 아니면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든 그런 걸 보면서 내일 비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영어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It is going to. 그 다음에 rain tomorrow. 일단 뒤에 건 까먹더라도 It is going to는 먼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있는 그런 미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It is going to. 그 다음에 snow, rain 이런 표현들 사용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 수 있고요. 뭐 시간 표현은요. 여기선 tomorrow를 사용했지만 next weekend, next week 등등의 다양한 시간 표현들을 함께 등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장 완성시키면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야.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제가 일기예보를 받거나 아니면 제가 허리가 좀 아프거나 먹구름이 오나? 라고 같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쉽지 않을 거예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이것도 be going to를 사용하는데 않을 거라는 부정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t is not going to be easy. 여기서는 it is going to가 아니고 it is not going to. be going to, 이 be와 going 사이 여기 부분에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it is not going to. 나중에 주어 바꿔서도요. I'm going to, I'm not going to. You're going to, you're not going to.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는 느낌까지 배울 수가 있겠죠. 네, 물어보는 건 are you going to를 사용하면 되는데 새로운 문장 여러 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배웠던 걸 활용하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형태를 알아야 되니까 요거 같이 보면요. It is not going to. It is not going to. 입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그거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라고 할 때 생각도 안 하고 It is not going to. 내가 이런 말이 나오다니. 이렇게 반복, 여러 번 반복. 하루 만에 반복이 아니고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6개월이 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입에 익숙해집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be easy. easy도 늦은, late처럼 어떤 상태, 쉬운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비동사와 함께 be easy. 그래서 어떤 경기를 하는데 누가 나를 무시한다. It is not going to be easy. 나 꽤 잘하거든. 그러니까 쉽지 않을걸?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It is not going to be easy. 그래서 저희 기초영어 30일 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 학생들 중에서도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 하면 좀 외롭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혹은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우리 12문장 외워서 서로 이 테스트 할까? 라고 한 다음에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너 6개, 나 7개 맞춰니까 네가 점심사. 이렇게 좀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아니라 하나의 뭔가 취미 활동처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는요. 새 차를 살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질문하는 건데 그냥 살 거야? 라기보다는 Are you going to를 사용해서 어떤 결심, 살려는 결심을 했어? 살려는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니? 정도의 느낌이 더해질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요. Are you going to buy a new car? 이것도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죠? Are you going to buy a new car? 할 거야? 차를 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냥 will유를 사용해도 그 누구도 계획을 하고 있니라고 하면 are you going to라고 해야지 너 그렇게 영어 얘기할 거면 미국에 오지 마.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치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하면 이거는 체크를 당할 수 있지만 달러를 가지고 돈을 쓰러 가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버리세요. 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Are you going to buy a new car?
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가 교정돼서 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그녀를 만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좀 다른 느낌으로 마지막 느낌 be 플러스 ing 확정된 미래 느낌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be 플러스 ing 사용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I'm seeing her tomorrow. see가 보다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만나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우리도 한국어로 얘기할 때 내일 봐라고 하는 게 내일 본다는 게 아니고 만나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see를 사용해서 만나자. I'm seeing her 이러면 나는 그녀를 만날 거야. tomorrow 내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 머릿속은 확실히 만날 거구나. 왜냐하면 be 플러스 ing 사용하는 거는 뭔가 확정된 느낌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I'm going to see her 해도 되지만 좀 더 확실하다 하면 I'm seeing her tomorrow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will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요. 일단 헷갈리시면 이걸로 다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내가 영어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 조금 더 건드려 볼까? be goingto를 넣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사용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사용하면 더더더 정확하지 않을까? be 플러스 ing. 1단계에서 멈추셔도 영어로 얘기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두 번째 단계까지 가면 오라는 느낌. 세 번째까지 잘 사용하면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1, 2번 정도만 열심히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퀴즈 드릴 건데요. 당신을 영어토록 기억할게요. 네, 여기서 말할 뻔했네요. I가 일단 등장했고요. 미래 3개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약간 힌트 드리자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내가 더 기억할게. 그 순간에 갑자기 의지가 탁 돼서 그렇게 얘기한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기억하다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영원토록은 F로 시작하는 단어 있는데 요거 다 얘기해드리면 그냥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살짝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이 쓴 댓글 보면서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댓글을 써보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마치 저로 예를 따지면 그냥 사람들이 주식을 사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내가 한 주라도 사보고 그 시장에 뛰어드는 거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댓글 한번 꼭 써보시고요. 큰 소리로 따라한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배웠던 문장들 책을 보면서 큰 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서 복습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